마이크가 노혹되네요? 언제부터 늘렸어요? 아, 제가 좀 늦게 눈치챘구나. 각각 한 대씩 쓰니까 아주 편하네. 네. 홍지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신입 기자죠. 예, 이제 1년 만 밑에 한 기수가 더 있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신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아람 기자는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소셜 라이브는 세 번째고, 그죠? 예. 네, 금요일에만 2번 나오고, 아, 그래요? 네, 수요일에 처음 예. 나왔습니다. 저희하고는 처음이군요. 네. 예. 누가 취재했나요, 이 내용은? 같이 했지만 이제 초반부터 한 거는 주로 본인이고. 예. 뭐 서운해요? 아니요. 같이 했습니다. 예. 근데 더 이끌어 심층적인, 주셔서 네, 예. 심층적으로 취재를 너무 잘 해줘서,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걸 심층적으로 어떻게 취재를 하지? 감옥 문제인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안 시설이고 예. 또 이제 수용자들의 그런 인권 문제가 달려 그렇죠. 있는 사안이어서 예. 좀 접촉하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사안을 알게 된 이후에 예. 시간을 많이 두고서 조금씩 어. 해나갔습니다. 처음에 알게 된 거는 뭐 제보를 통해서나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참 마약과의 사투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요. 예. 홍지용 기자랑 저랑. 근데 예. 또 수용자들의 그런 재소자들의 마약 투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고 그 예. 마약 안에서 향정신성이 앞으로 어떻게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주변을 많이 취재하다가 얘기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휴대폰을 건진 거군요. 우리.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휴대폰은 무슨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왜 약을 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게 구치소죠 지금. 네, 네. 구치소입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네. 예. 미교수가 가는 구치소. 예. 구치소 안에 왜 약이 좀 부족하면 바깥에서 주문해서 받을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약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수용자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예. 할 때 이제 외부 처방을 이제 구치소장 허가를 받으면은 갈 수 예. 있는 것인데 그걸 악용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좀 말 좀 하세요. 왜냐하면 같이 네. 취재했다고 그랬는데 혼자만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 네.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게 재소자들, 그러니까 안에 수용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약을 받은 경험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하는 말이 병 뚜껑도 열어보고 다 열어보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숨겨서 들여왔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요. 이 부분이 예. 사실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예.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교도관에게 뭐 뇌물을 주거나 해서 눈 감아달라고 하고 핸드폰을 빌려 쓰는 경우로 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엔 빌려 쓴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전화기를 받아온 거죠. 물론 유심칩이 없어서 전화를 하진 않았지만 예. 그걸로 결론적으로 인터넷도 했다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이파이로? 어떻게 와이파이를 썼다고 확인되고 예. 있습니다. 그 구치소도 내부가 와이파이가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특수성을 따져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이 그 의료과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간병이라는 보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환자들 수화를 들고 그리고 뭐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원격 화상 시스템이 설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이제 그 안에서 그게 가능했던 거지. 조건은 뭐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는 네. 그런 상황.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바깥으로 전화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못했어요. 이게 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 전화기를 가지고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예. 어떤 물건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처음 들어갈 때 전부 영치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내지 않고 가져와서 마음대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고 편지를 보낼 때도 혹시 편지에 다른 물건을 넣었다거나 혹은 좀 그때 지금 검사를 이제 받겠죠. 안전과 질서를 예. 해칠 것 같다 하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가져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옥중셀카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어서 기사를 냈고 사실 사람들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예. 좀 재미있는 사건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예. 보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깥과 정보를 그렇죠.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예, 되게 서로 심각한 보안 공모를 허점일 할 수도 수도 있는 있는 거고. 문제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그러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큰 사안이라고 보고 예. 큰 사안이죠, 사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로는 처방약을 받아오는 그 소포 안에다가 핸드폰을 넣어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 측에서도 그 약을 소포에 싸거나 할 때 아무런 뭐 확인도 없이 그냥 알아서 싸게 냅두는 건가요? 어떤 이제 그러한 건가요? 과정에서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짜고서 이걸 좀 눈 감아 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 외부에 이걸 보낸 쪽이나 이런 곳에도 어떤 이제 좀 부탁을 했다거나 해서 이걸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 갈래로 연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사가 더 이루어져서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가 나온다면 이 예. 부분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모방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요. 이러한 수법을 할 수 없도록 예. 내부 규정을 바꾼다거나 지침을 바꾼다거나 혹은 좀 감시 감독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예. 이번 이제 기획한 보도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다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간 다음에 두 기자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맞아요. 예.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앵커 없이 하는 게 처음이어서 하지만 옆에 있는 홍지용 기자가 든든합니다. 전 앉아본 게 처음이에요. 사실 여기 앉은 게 처음이고 매번 선배가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제 혼자 하니까 허전하다, 쓸쓸하다고 하실 때 이제 보면서 저 힘든 자리구나라고 생각했지. 네, 저희가 이제 앉으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저희가 기동팀에서 같은 그 구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 기자가 막내로서 정말 열심히 잘 취재를 해주고 있는데 든든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앞에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요. 뭐 보도를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안에서 그러니까 셀카 사진을 SNS로 올렸고요, 핸드폰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누군가의 신고로 걸려서 결국 핸드폰을 몰래 가져왔던 게 적발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 가져와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로 한 달 정도 이걸 가지고 있었다. 들여온 지 한 달 됐다라고 일단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한 달 넘게 가지고 있었고 사실 소셜라이브에 감사한 게 이 사안 취재하고 내보냈을 때 생각보다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 너무 말이 안 돼서 너무 말이 안 돼. 너무 황당한 얘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맞고요.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쓰는 걸 사실 영화랑 드라마에서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만 들었는데 했다고 해서 막상 취재를 해보니 그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제목부터 달아야 될까? 또 그리고 보도를 하면 어디까지 보도를 해야 될까? 이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난 건데 어떻게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정시설에 가보신 적 별로 없을 테니까 근데 제가 이제 법조 기자를 하면서 그 교정시설 구치소나 교도소에 한 5번 정도를 취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 수용자 분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좀 대부분 이렇게 격리돼서 다니긴 했지만 근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법무연수원이라고 그 교정 직원, 교도관이나 그 검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용 시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판넬을 한번 보시면요. 직접 보면은- 찍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신입실이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 뭐 신분 확인, 수용 기록, 영치금품,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수용자들은 아예 들어갈 때부터 모든 것들을 저도 사실은 뭐 간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 체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수용자들의 삶을 좀 이렇게 겪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옷을 갈아입고 물건들을 다 내놓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영치금품을 내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또 보이시나요? 여기 휴대폰 반입금지선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전화가 아예 반입을 할 수 없고요. 휴대전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한 교정 직원, 교도관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같이 징역을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도 못 쓰고 정말 제한적으로만 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교도관도 다 이제 내놓고 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 네네.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내놓고 나중에 보안과에 잠깐 와서 쓰거나 아니면 일을 마치고 교대가 끝났을 때 핸드폰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조항을 또 홍지용 기자가 아예 수용자는 사용 조항이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아예 처음부터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죄를 지어서 이 형이 확정됐거나 아니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처하는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카 사진을 올리면 뭘로 처벌을 되는지 이게 형을 이제 집행해서 수용자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혹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조치를 하는지 봤는데 금지 물품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뭐 마약, 총기, 혹은 보이시나요? 뭐 폭발물 여러 가지 흉기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주류, 담배, 화기, 현금도 당연히 안 되고요. 다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위에가 지금까지 현행 조항이거든요. 이 현행 조항들 보면 통신기기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제 올해 4월 법이 개정돼서 통과됐고 10월 24일에 시행을 하는데요. 보시면 무인 비행 장치, 이제 드론을 뜻하고요. 그리고 전자통신기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밖에 연락할 수단이나 이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이제서야 법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됐을까? 이 법이 처음 생긴 건 1950년이고 지금의 이름으로 법이 개정된 게 2008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안 됐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좀 이제 뭐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신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제 통신기기로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러한 기기들이 지금 사실 잘 쓰게 된 게 이제 10년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해도 휴대폰이 있었지만 당연히 다른 물품을 뺄 때 휴대전화를 빼서 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물건들도 다 빼내니까 이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진을 이제 옛날 휴대전화, 뭐 폴더폰 같은 거 쓰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걸 찍었을 때 바로 SNS에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다 이걸 옮겨서 뭐 컴퓨터를 통해서 옮기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못했던 것 같고 왜 없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시간상 이제 이런 물건들이 생겨난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니까 이제서야 도입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개정안 그 취지를 설명할 때도 제도 운영상으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 그러니까 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한다고 적혀 있었고 이런 게 이제 몰래 촬영 장비를 들여온다거나 혹은 핸드폰이나 드론 같은 것들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좀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항을 찾아본 게 어떻게 처벌받는지를 원래 보려고 찾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조항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받는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뇌물을 주고 휴대전화를 빌려 쓴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로 뇌물을 준 혐의나 이런 것들로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수용자가 직접 이제 자기가 이제 간병이라는 보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소포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 핸드폰을 직접 받아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관리 소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징계를 내리고 어떻게 법을 적용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정청에 문의를 했을 때 교정청에서도 문제가 확인되면 입건을 할 것이고 아직 좀 내부적으로 조사를 더 거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항 자체도 분명하게 없었기 때문에 있다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법처럼 그대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대안을 찾을 것인지는 좀 더 얘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없는 게 당연하니까 사용이나 금지 조항이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홍지용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교도관이 뇌물을 받고 빌려주고 향정시설 의약품도 제공을 했다가 징역 뭐 3년 6월 6개월이 확정된 사례가 있고, 이때 적용된 혐의가 수뢰 후 부정처사였지만 이번 건은 조금 사안이 좀 다르고, 현재로서는 여기 좀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수용자 A씨가 있고 이걸 묵인해주고 같이 사용한 정황이 있는 다른 수용자 2명 있고, 또 이거를 반입하는데 개입한 이제 지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 소홀을 한 게 확인이 되면 또 그 교도관의 책임도 물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조사 중이니까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부 처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다루긴 했지만 아주 간략하게만 그 통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이 전체 중에서 특히 좀 관리를 정말 엄격하게 해야 하는 그런 수면제나 진정제 등을 타가는데, 사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요즘 별로 없다고 해요, 이 약들이. 근데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58,5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이고, 올해만 해도 1분기에만 해도 이 정도 수치.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투여한 수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마약계에 대한 것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사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론 이 의약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수용돼 있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거든요.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는 건 법률상 가능하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걸 들여온 사람이, 이 수용자가 이제 의료과에서 간병 보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뭐 보도에 설명했다시피 병동을 청소도 하고, 이제 거기 있는 교도관이나 의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제 그런 행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보직으로 일을 하면서 노역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알게 된 정보,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이제 비밀스러운 장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핸드폰에 가져와서 썼다는 것이, 이제 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저희가 마약 문제를 처음 취재한 것도, 한번 어떤 범행수법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 단초화했던 마약 사범들도 안에 들어가서 있다 나오면 또 다른 마약 어떤 방법을 배워 나온다거나 아니면 교류를 하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들여다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외부 처방의 문제도 물론 필요하면 자유롭게 많이 받는 것이 맞고, 좀 이제 몸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낼 방법들이 무엇일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좀 저희가 살펴봤던 건데, 좀 저희가 좀 설명드리면서 궁금하셨을 것이, 이거 어떻게 들여왔냐, 아까 뭐 병뚜껑도 열어본다 했고 뭐 모든 걸 다 이제 확인한다고 했으면서 이걸 가져오는 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교도관이 실제로는 혼자 다닐 수 없게 따라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앞까지 가는 식으로 정말 철저하게 혼자만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지켜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의료과에 갔을 때는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파악하지 못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당 구치소에서는 그 의료과에는 병동들도 있고 좀 방이 여러 개 나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칸막이도 약간씩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항상 따라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도 해야 되고, 또 소지품 검사할 때도 이게 한 달 동안 안 걸렸던 게, 속칭 감방 점검이라고 해서 하면 이제 홀딱 다 열어본다고 하거든요.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열어보고 뒤지는데 거기서도 안 나온 건 정말 혼자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의문들이 이제 뭐 방송 이후에 댓글이나 뭐 메일 등으로도 제보를 해주셨고, 또 저희가 접촉했었던 출소하셨던 분들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했는지 경로를 명확히 밝혀내고
모방할 수 없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교도관들이 수용자 약을 먹는 걸 일일이 확인하는 거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온 장면이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진짜 병원에서 교도소, 구치소까지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뭐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외부 처방을 받아서 그 가족 등을 통해서 이제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조항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규정이 추가로 더 있냐, 만약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이걸 나중에라도 전달을 드릴 수 있으면은 전달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사실 또 문제가요. 소지품 검사에서도 한 달 넘게 휴대전화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지품 검사에서 걸리지 않았던 것도 있고, 처음에 병동으로 받았고, 그걸 자기가 있는 이제 구치소 방으로도 가져갔고, 그걸 이제 와이파이를 써야 되니까 병동으로 와서 그때그때 인터넷에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오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감시 문제를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와이파이는 요즘 다 아이디가만 놓는 게 아니라 비번을 걸어 놓잖아요. 특히 이런 보안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속을 해서 쓴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것들을 더 파악을 했을 때 뭐 도망가려고 뭔가 이제 외부와 연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바깥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어떤 연락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됐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옥중 셀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넘어갔지만, 보안시설 안에서 찍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찍어서 밖으로 냈을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막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옥중 셀카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잡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된 것도 사실 이런 공간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뭔가 셀카를 찍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셀카 찍고 저도 여기 지금 오기 직전에 처음 소셜라이브 나온다고 셀카를 찍었지만, 이런 걸 찍어서 올리는 게 되게 매우 민감하잖아요. 뭐 군대에서 치킨 먹으면서 셀카를 찍는다거나, 뭐 생활관에서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어서 올렸다가 그 SNS가 올라가자마자 적발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인터넷상으로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어떻게 이걸 가져와서 찍냐, 이걸 찍는 사람도 그렇고, 뭐 이걸 찍는 걸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궁금해하는 것이 왜 올렸냐, 이걸. 그러니까 이거 찍어서 올리면 당연히 걸리잖아요. 걸리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광고하고 이제 알리는 꼴이 되는 건데, 이걸 왜 찍었을까도 사실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제일 궁금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나서 댓글들을 봤는데, 관공서, 특히나 이 보안시설에서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격 화상 시스템, 이를테면 뭐 내가 서울대 피부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원격으로 진료를 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또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뭐 비밀번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의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기다리는 중이어서 그 부분도 취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홍지영 기자랑 취재하면서 느꼈지만은, 그러니까 단순히 휴대전화기를 썼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료과에서 일하는 간병들, 그리고 의료과에서의 의약품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제보는 언제든지 저희가 늘 기다리고 있고, 또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더 감시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법으로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이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하면서 계속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일탈을 시도하거든요. 이제 수용자들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뭔가 휴대전화로 이제 뭐 SNS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공유를 하고 서로 뭐 자랑을 하고 나 여기 있어 뭐 자랑을 하는 것을 좀 상상하기 어려웠듯이,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약품의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좀 감시를 강화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낌없는 제보를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분들의 있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제기가 되고 있는 뭐 다른 SNS상으로 이제 보안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도입부에 구치소는 보통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으면은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 수용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취재한 이번 그 수용자 A 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여서 구치소에는 보통 같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20대의 젊은 사람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그 해당 수용자의 SNS라고 파악된 걸 확인은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용자의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보도에는 직접적으로 담을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번에 이제 소셜 라이브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주로 어떻게 가져왔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숨겨 왔을까 또 어떤 부분에 허점이 있었을까 주로 짚어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사안들도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해당 SNS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저희가 만약 올렸을 때도 저희가 눈치채지 못한 좀 보안상 중요한 것들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중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도 다른 사안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수용자분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보신 분들은 좀 이 점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그렇죠?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이 지금 엄청 많은데요. 네. 일단 뭐요? 위에 보면 충전을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충전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걸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어떻게 충전을 했다까지는 다 밝히지 못했지만 일단 그 의료과에서 저희가 범행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감시가 소홀할 때 일단 충전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충전도 다 하고 간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충전하려면 충전기를 뭐 콘센트에도 꽂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뭐 교도관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또 초조하게 봤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안 걸렸다는 게 저희도 가장 의문점이었습니다.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혼자서 이런 걸 할 틈이 있었을까? 또 충전도 했고 뭐 셀카도 찍었고 인터넷도 했다면 이게 1분 만에 다 했을 일은 없고 좀 여러 시간 동안 썼을 텐데 한두 시간 정도 청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많은 것들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정도 그렇고 좀 인식도 좀 감시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잘 못했던 건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김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세롬님께서 수용자 인권 말씀하셨는데 취재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그러니까 취재는 다방면으로 하되 왜냐하면 워낙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대신 보도할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일단은 그걸 최초로 이제 인지한 분들에 대한 것도 보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보도를 할 때 특정되지 않게 뭐 성씨를 안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경을 주로 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면 이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질문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길어서 변호사 접견 때 교도관이 나가 있었다는 그 재벌들 사건도 많았는데 그때도 불법적으로 물품을 줬을 수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이게 사실 뭐 재벌이라고 뭐 이제 지칭을 하셨지만 이게 뭐 어떤 사회 고위층으로 있는 사람에 대한 접견을 할 때 구치소 접견 때 뭐 이런 의혹들이 항상 제기가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옥중 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직을 뭐 이제 경영직을 잃지 않았을 때 뭐 서류 같은 것들을 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뭐 어떤 문서의 결제라든가 혹은 어떤 경영상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구두로 변호사가 전해주고 답변을 받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다고 전해졌던 것들이 과거에 있었고, 사실 그렇지만 이 접견을 할 때에도 뭐 임의로 아예 핸드폰을 쥐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이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암암리에 교도관이 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교도관이나 당사자가 노출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번 사건을 취재할 때 안에 있는 사람, 있었던 사람, 지금은 나왔지만 과거에 들어가 본 사람, 이런 경험자들 위주로만 전부 취재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부원님께 답변이 좀 질문을 이제 해주셨고요. 명확하게 짚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간병이 뭐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발생한 남부구치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김원아님 등께서 의료사들 어떻게 가게 된 거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간병이라 하면은 보통은 이전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감된 분들 혹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이 줄어들면서 좀 다른 좀 일반적으로 하는데, 보통은 모범수라는 인식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1,800명이었는데 그중에 간병이 5명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었다는 것도 사실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보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의문을 진짜 짧게 요약해 주셨어요. 김원아 님이 같은 질문인가요, 이거? 구치소 내에서 정말 몰랐을까요?인데 바로 밑에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앙남님인데,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부정이 없었을까요? 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사건도 구치소에서 이 사람이 혼자서만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수용자들끼리는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수용자와 이제 같이 있었거나 안에 있었던 다른 수용자들도 일단은 조사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대상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했겠느냐, 그리고 교도관이나 혹은 외부에서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질문도 정말 많았어요. 출소하신 분들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말씀 주신 게 그런 내용이었고,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가 도와줬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일단 보도를 하거나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사례 한 건만 지금 보도해 드렸지만, 다른 곳에서 암암리에, 그러니까 빌려주는 걸 넘어서 자기 핸드폰을 가져왔거나 아예 통화를 했을 경우도 다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고 저희가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좀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이 부분을 밝혀내서 보도를 하려는 입장이고요. 네, 그럼 구치소나 뭐 교도소나 뭐 교정시설 또는 또 의료과에 대한, 또 마약에 대한 관심이 또 전 국민적으로 커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취재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그렇다면 어떠셨나요?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요. 처음 하니까 이게 흘렸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선배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안 나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이 소셜 라이브를 볼 수 있는 걸 켜놓고 어플로 보면서 이렇게 댓글이 실시간으로 나오는구나 하면서 재밌게 봤죠. 그런데 막상 앞에 나오니까 이게 제가 나오면 화면이 어떨까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쭉 계속 뜨면서 말을 어떻게 하네, 그거 아닌데 뭐 등등등 해서 나올까봐 사실 가면 이게 뜨자마자 제일 먼저 모니터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땠는지 제가 카메라 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 좀 약간 멍하고요. 칭찬글이 많아서 저도 같이 해서 영광이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칭찬한 댓글을 읽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 건 아니고 정말 내용 보고 질문을 읽어드렸고요. 네, 오늘 너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